예, 6위 주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얼굴이 보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송영길 전 대표가 최근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정치권 복귀를 위한 행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송영길 전 대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대통령님께서 축사를 보내오셨답니다. 예, 들어야겠죠. 제가 대통령실 소속이라 너무 끈끈한 얘기를 하면 법적으로 안 된대요. 드라이하면서도 의미 있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축전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콘서트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 많은 독자가 이 책을 통해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고민에 대해 다각적으로 사유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성취무장 나오셨어요? 예. 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지난 6월에 보석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2심 남았고 대법원 확정 판결 남았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옛날로 말하면 출판 기념회를 연 거죠. 자, 그것 보통 출판 기념회 열 때는 어딘가에 뭐 출마할 때라든지 뭐 이럴 때 주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정치 재개에 꿈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대통령실 관계자를 보내서 축하를 해주고 축전을 보냈어요. 많은 독자가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고민을 다각적으로 사유하는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란다라는 축전을 보냈어요. 자,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뭐 말 그대로 이 책에 대한 책에서 던지고 있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 내용이 미국 민주당에 계시던 분이 미국 민주당을 떠나면서 그 내부 비판을 하면서 그 관련된 내용을 담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송영길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담았다기보다는 미국에 발간된 책을 번역한 책입니다. 그리고 옥중에 계시는 동안 또 게을리하시지 않고 또 그걸 책을 번역하는 작업들을 일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정치인들은 출마를 앞두고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감옥에 계시는 동안 뭔가 번역한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뜻깊은 책이니까 이것을 발간을 함으로써 국민들께 전달한다라는 그 취지로 콘서트를 여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아까 그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대통령실에서 너무 좀 정치적 메시지를 던질 경우 지금 재판 중이시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좀 드라이하게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하신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김병욱 정무비서관 자체가 전직 재선 의원이잖아요. 예. 재선 의원 할 때 그리고 송영길 의원과 대표와 그 의정 활동 같이 했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 친분도 높은 분이기 때문에 아마 정무비서관을 보내서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각에서는 뭐 이런 것들이 뭐 사법부에 대한 압박 이렇게 다 전달되지 않겠느냐라고 또 너무 과한 해석들을 하시는데 뭐 전 사법부 재판부가 이런 대통령이 이런 축전을 보냈다고 해서 재판에 영향을 받는다거나 뭔가 이걸 감안해서 판결한다거나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민주당 전 대표. 자, 이재명 대통령과는 인연이 있죠. 송영길 전 대표가 계양구 출신인데 그 계양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 지역구를 물려줬었죠. 양보했었죠. 과거 두 사람 모습 보시겠습니다. 정말 저보다 뛰어나고 일 잘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우리 이재명 정도 돼야 우리 계양 구민들의 허전함을 달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송영길을 서울시장으로 자신 있습니까? 포기하면 안 됩니다. 투표하면 이깁니다. 여론조사 통계 다 틀립니다. 많이 투표하면 이깁니다. 예, 정광재 대변인. 네. 오늘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SNS에 글을 올렸어요. 두 분의 우정, 이재명 대통령과 송영길 대표의 두 분의 우정의 두터움 정말 존경스럽다. 송영길 전 대표의 무죄를 확신한다. 무죄로 민주당으로 돌아오길 고대한다. 자, 저 메시지 어떻게 읽으셨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대통령이 된 6월 4일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누가 나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줬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봤다면 아마 송영길 전 대표를 꼽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2022년 대선에 이재명 당시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도 당대표를 맡고 있었던 송영길 전 대표의 영향이 굉장히 컸고
그 이후에 사실 대선에서 패배하면 오랫동안 정치적인 그 숙고의 시간을 갖게 마련인데 다음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서울시장에 출마하고 그 자리를 그 지역은 또 인천 계양을이라는 자리가 민주당 후보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자리거든요. 송영길 의원이 거기서 다선의 의원을 했었고 그 자리를 이재명 그 당시 대통령 후보 낙선자에게 물려줌으로써 정치적 재개를 할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때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었기 때문에 당대표도 될 수 있었고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대선을 준비해서 이번 대통령이 됐었다는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 말로 표현하지는 않더라도 송영길 전 대표의 갖고 있는 정치적인 은혜 뭐 이런 거는 깊이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지난 2월 14일에 송영길 전 대표가 그 장모상을 당했습니다. 이때도 이재명 당시는 대표죠. 대표가 문상을 갔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어쩌면 정치적으로 재기하는 과정에서도 대통령은 그런 마음의 빚을 좀 갚아야겠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을지 모르겠고 박지원 의원도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잘 알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김지욱 대변인. 당연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이재명식 다양성이 조국에서 송영길까지 실형자 클럽을 뜻하는 것이냐, 비뚤어진 제19 감싸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3심, 재심, 항소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유죄를 1심에서 받고 실형까지 선고받은 사람에게 축전을 보내고 또 누군가는 또 무죄를 확신한다, 돌아와라 이런 얘기하는 게 결국은 이런 거를 바탕으로 인해서 혹시 계양구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다거나 내년에 있을 뭐 인천시장 후보로 뛴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사전 물밑 작업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게 국민의힘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뭐 그런 부분까지 깊이 고민하고 이렇게 비판의 메시지를 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저런 비판을 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지금 송영길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정치자금법인데요. 지금 저희가 기억을 잠깐만 되돌려 볼까요? 송영길 전 대표가 왜 재판을 받기 시작했느냐 하면 소위 21년도 전당대회 당시에 송영길 대표가 그 돈봉투를 살포했다라는 혐의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혐의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는 무죄를 받아가지고요. 아무런 지금 수사나 재판을 진행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불법 정치 자금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송영길 대표가 운영하고 있었던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라는 곳을 별건 수사로 털었고 검찰이 그리고 그 별건 수사에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라는 걸 가지고 지금 2심에서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송영길 대표는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거의 확신할 정도로 지금 검찰의 수사가 너무나 위법하게 이루어졌다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검찰이 당시 윤석열 정권에서의 검찰이 얼마나 검찰권을 자의적으로 남용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투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지 지금 단지 송영길 전 대표가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축전을 보냈다라는 것을 문제 삼을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선 평론가. 지금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다라고 얘기했는데 받은 사람들 중에 일부 무죄인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돈봉투를 받은 사람, 살포한 송영길 전 대표 말고. 그럼 받은 사람 중에 유죄가 있는 사람은 또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이 자체가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죄는 있어 보이는데 이 법정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 이게 불법이었다. 그러니까 이른바 독과독수 이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이제 뭐 유죄 취지로 증거를 수집했다고 하더라도 증거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결과를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인 거지 이 자체가 원래 조작됐거나 없었거나 했던 걸 우리가 죄를 만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이는데 저는 간단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돌렸다는 그 사실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유죄도 받은 사람이 있고 이제 거기서 이 증거 수집에 대한 절차로 인해서 무죄를 받은 사람도 있긴 한데 마치 송영길 대표가 이것이 없던 사실을 검찰이 그야말로 자기를 조작해서 기소한 거 재판부가 그걸 이제 다시 정의를 되돌려준 것처럼 이걸 오도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후진적 정치 문화라든가 당시 당대표 선거에 나가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아주 불법적 관행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반성하거나 이걸 절연하든가 해야지 마치 본인이 개선 장군처럼 저렇게 행동하는 거는 정말 우리 이 땅의 정치 체계와 사법 체계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성추인 부의장 그런가 하면 예. 지금 여당에서 특히 전현희 최고위원이 김용, 정진상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오른팔 왼팔이라고 불렸던 이 두 사람 무죄다.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을 노린 정치 공작에 의한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김용 전 부원장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만 남은 상태고요.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근데 이렇게 민주당에서 특히 최고위원이 무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거는 재판에 개입하려 드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의심하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더군요. 근데 전현희 최고원이 갑자기 무죄다라고 주장을 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그 글을 올린 거를 살펴보면은 최근에 뭐 이 진술이 바뀐 사람이 있지 않느냐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계신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최초에 이 그 유동규 씨가 뭐 김용 그리고 뭐 정진상 이쪽으로 돈을 전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증언을 해준 사람이 이제 남욱 그 대장동 멤버인 남욱 변호사 아닙니까? 근데 남욱 변호사가 최근에 그 진술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본인은 그거를 내가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진성 실장 같은 경우는 난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 유동규 씨가 돈을 전달했다는 내용을 난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찰에게 들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갑자기 바꿨거든요. 저는 그래서 전현희 최고원이 저런 주장을 한 이유가 아마도 이런 그 일반 국민들이 이런 수사에서 뭔가 조사 재판 과정에서 진술이 바뀌는 것까지 일일이 알고 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봐라. 사실 검찰이 몰아갔던 건 아니냐. 진술도 바뀌고 있다. 진술을 바꿨던 사람은 유동규 부원장도 있다. 이런 내용들을 국민들에게 좀 더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글을 올리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예, 정광재 대변인. 예. 지금 조국 대표죠 이제 다시 조국 비대위원장이니까 징역 2년 받았지만 사면해졌어요. 임기를 형기를 반도 안 채운 상태에서 윤미향 전 의원 사면됐고요. 송영길 전 대표 징역 1년 2년 나왔지만 무죄 받고 돌아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다음 장이요. 예,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무죄 주장,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한 무죄 주장, 이화영 전 부지사 실형이 대법원에서 7년 8개월 나왔는데 회유 정황이 있다.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네. 대가로 자 이런 어떤 일련의 여러 흐름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떤 반응입니까? 아니,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왔지만 법원이 없는 죄를 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뭐 조국 전 대표도 당연히 있는 죄에 대한 응당의 처분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재심 청구하라, 자신 있으면 재심 청구하라고 하는데도 재심 청구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또 정진상 전 실장과 관련해서도 정진상 전 실장을 로비 창구로 활용했다고 해서 김인섭, 이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인 거고요. 이화영 전 지사 같은 경우에도 대법원 확정이 됐거든요. 여기서 그런데 지금 뭐 법무부에서 일부 정황이 포착됐다. 그러니까 연어와 술을 대접해서 증언을 회유했다라는 정황을 확인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까지는 진실공방, 특히 그것에 대해서 채널A에 출연해서 박상경 검사가 하나하나 반박을 했는데 이 팩트를 반박을 민주당에서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과정이냐.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로부터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느냐? 받지 못했다. 예.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보면 될 일이지 지금 뭐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법부를 압박해서 판결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삼권 분립에 대한 몰이해에서 시작된 겁니다. 예.